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랜덤으로 숫자를 하나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숫자를 맞히는 게임을 만들어 보기로 했었죠. 대신 이제 입력한 숫자가 같지 않다면 업다운으로 힌트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완성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이제 여러 명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잘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몇 번 만에 성공을 했는지 하는 결과도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숫자를 입력하는 행위에 이제 카운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한번 입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같지 않으면 계속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서 또 숫자를 카운트해줄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제 여기에 0 쓰고 s는 0 해놓고 이거 하고 나서 더하기 1 해줘도 괜찮고요. 어차피 처음이니까 이렇게 s는 1 써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는 1 써주고 그리고 같지 않으면 한 번에 맞춘 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입력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숫자 한 번을 더 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창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8번 만에 성공을 하게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결과창에 횟수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누가 더 잘했는지 비교를 하는데 좀 더 쉽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마트에 가서 또는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가서 주어진 돈을 다 쓸 때까지 이제 돈을 다 쓸 때까지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야 되는 프로그램을 while 명령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뉴판에는 이 프린트에 따옴표 3개 붙인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메뉴를 적어주기로 했었죠.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만 적어보겠습니다. 감자로 들어간 음식이 감자 정도 한번 써볼게요. 감자탕을 감자로 들어간 게 뭐가 있죠? 짜르기 금액을 조금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화면에 메뉴판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제 주어진 돈을 모두 다 쓰는 게 미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돈 한 5만원 정도 해볼게요. 5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번호로 주문을 하면서 이제 인풋으로 받아야 되니까 번호를 주문하세요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입력이 될 테니까 인트 처리해주고 변수 b에다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ile 명령어를 통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건데 그러면 살 수 없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돈이 0원이면 못 사는 건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메뉴는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6,000원짜리 이렇게 3개밖에 없죠. 즉 제일 싼 거 6,000원보다도 남은 돈이 적게 되면 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돈 값이 저장되어 있는 A라는 변수의 값이 6,000원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반복을 시킬 거예요. 자, 여기 밑에다 넣어볼까요? 크거나 같으면 번호를 눌러서 주문을 합니다. 그럼 B라는 값에 1, 2, 3 중에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자, 또 비교하면 되겠죠. 만약에 B가 1이면 감자탕 10,000원짜리네요. A에서 10,000원을 뺀 돈을 A 값에 다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돈을 뺀다는 거는 주문을 했다는 거는 돈이 일단 10,000원보다 더 많이 남아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반복하기의 조건을 6,000원보다 크면 무언가는 하나 주문할 수 있으니까 6,000원보다 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라고 내용을 설정을 해줬는데 만약에 돈이 8,000원이 남았다고 치면은 이 조건은 만족을 해서 이렇게 반복하기로 들어오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뭐 1, 2, 3번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을 찍게 되면 8,000원 남은 거에서 10,000원 빼니까 마이너스 2,000원 이 A값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쓰는 게 목적이지 모자란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비교를 해줍니다. if를 또 중첩을 해서 만약에 A값이 10,000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번을 눌렀고 1번의 가격인 10,000원보다 돈이 더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프린트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100만원 샀으니까 얼마 남았다. 이제 다음에 살 때 참고하라고 이제 잔액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6,000원보다 돈은 많아서 반복하기 실행이 됐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8,000원처럼 1번을 선택했는데 10,000원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지 못하고 여기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니까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다른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잠깐 키워놓고 그러면 또 하나 더 고칠 게 없을까요?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는 이제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을 고르는 거니까 첫 번째 하나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갖다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1번을 선택했을 때 돈이 있으면 사고 이제 잔액을 이제 깎고 돈을 썼으니까 못 사면은 다른 제품 선택하라고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주고 이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2번, 3번도 같이 붙여볼게요. 붙여 넣으실 때도 줄 잘 맞춰 주시고요. 2번을 선택했으면 2번은 8,000원짜리니까 8,000원보다 큰지 확인하고 크다면 잔액에서 8,000원 빼주고 이렇게
그리고 3번은 6,000원짜리였죠. 6,000원보다 컸을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없어도 가능하겠지만 형식을 맞추는 차원에서 똑같이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반복하기를 벗어나게 되면 돈이 6,000원보다 없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는 거니까 라고 적어줄게요. 잘 됐나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메뉴판 잘 나왔고요. 번호를 눌러 주문하라고 합니다. 감자탕 하나 4만원 남는 거 맞죠? 3만원 감자전 한번 주문해 볼게요. 22,000원 14,000원 한 번 더 빼게 되면 딱 6,000원이 남네요. 그죠? 6,000원인데 감자탕을 사려고 하면 잔액이 부족하다고 다른 제품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으니까 6,000원짜리 하나는 주문할 수 있으니까 아직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자, 또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돈을 지금은 0원까지 다 써서 끝나는데 6,000원보다 적을 경우, 즉 감자 짜그리도 주문하지 못할 때 이제 프로그램이 잘 정리 못할 때 이제 종료되는지 볼게요. 10,000원까지 남기고 감자전 하나 사게 되면 2,000원 남겠죠. 2,000원 남았지만 또 주문할 건지 물어보지 않고 주문이 잘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while이라는 명령어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상황에다 적용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사용해 왔었던 프린트부터 해서 인풋, 비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쭉 계속 사용해가지고 오는데 점점 더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런 만큼 뭔가 기능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더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은요,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함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같은 함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프린트가 됐던 인풋이 됐던 어떤 명령어들을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가 이렇게 여러 줄이 있다고 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순서대로 실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함수는 일단 첫 번째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그리고 만든다는 내용이 그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지를 이제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서 마음대로 만든다고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 안에 들어있는 그 함수가 포함하는 명령어가 딱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 개여도 괜찮고요. 그것 또한 만드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만드는 방법은요. define이라고 하는 정의하다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에 앞에 세 글자를 따서 def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는 함수 이름을 적어줄 거예요.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처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함수 이름을 잘 적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명령어 다음에 우리가 괄호를 열고 닫았었죠. 인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인자,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죠. 뭐 프린트 하면은 뭐 화면에 뭘 보여줘야 될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없으면은 열고 닫고라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물론 함수도 마찬가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볼게요. 일단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요. 똑같이 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줄을 바꾸게 되면 오른쪽으로 또 들여 써졌죠. 자, 여기에 적는 내용들이 이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이제 해야 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실행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자, a라는 함수를 실행해 라고 한다면 프린트 안녕이라고 하라고 할게요. 자, 이대로 실행시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이거는 함수를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정의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A를 해 라고 하면 이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럼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냐? 함수 사용하기. 그냥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필요한 인자가 있으면 넣어주고 이걸로 끝입니다. 자, 위에 예를 들어보면은 함수의 이름은 A죠. 함수의 이름은 A가 되고 인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A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 밑에서는 A라는 함수를 실행해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A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A에 포함된 프린트 안녕 이라는 말을 화면에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우리가 처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어가 여러 줄이 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였죠. 중간에 뭐 반복하기가 있다면 반복하기를 다 수행하고 또 뭐 while문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조건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하다가 또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줄에 있는 명령어까지 수행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즉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왔던 건데 함수를 만들어 놓았더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만들고 사용하라고 해서 다시 여기로 가서 이 부분을 수행을 한 겁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만들기 전에 실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나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만들기 전에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오류가 났어요. 여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인자가 없는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자가 있는 함수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 함수와 그리고 결과 값이 있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그러면 함수는 뭐가 포함된다고 했고 이제 뭐 순서도 이렇게 내려가다 다시 올라온다고 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왜 만드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100, 200, 100, 200, 100, 200 이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반복하기를 배웠으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맞춰줄 수 있겠죠. 이제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있구나, 이 내용이 3번 나오는구나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이렇게 3줄로 이제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2번 하고 중간에 300이 하나 또 생기고 또다시 똑같은 걸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100, 200, 100, 200, 300, 100, 200.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한 페이지 예를 들어주려고 한 건데 같은 행동을 막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것들이 끼어버리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해 봅니다. A를 실행하면 프린트 100, 프린트 200 이렇게 만들어만 놓았어요. 만들어만 놓았고 아까처럼 100, 200, 100, 200, 300, 100, 200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100, 200 나오겠죠. 그냥 100, 200, 100, 200, 300, 100, 200 자, 조금 보기가 편하신가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100, 200, 100, 200, 300, 100, 200 이렇게 쭉 나온 거 보이시죠? 간단한 거여서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좀 반복하는 데 있어서 엉켜있고 섞여있는 것들을 잘 이제 정리해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주죠. 어느 쪽으로, 뭐 직구로, 커브로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인은 우리가 뭐 투수가 던지는 마운드에까지 가서 뭐 귓속말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동작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들만의 약속된 방법으로 이렇게 잠깐 손가락 하나만 펴주게 되면 투수가 이해하고 그대로 공을 던집니다. 마치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뒤에 가면은 함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인자가 있는 함수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까 A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B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자니까. 어떤 거를 해볼까요? 그냥 똑같이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뭘 써줘야겠죠. 여기다가. 자, 만약에 지금 함수를 만든 것 자체가 B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려면 인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뭐 K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C라는 게 만약에 이제 적어줬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름은 여기에 들어오는 내용이 가야 될 자리랑 맞춰줘야 돼요. 여기 들어온 내용이 여기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뒤에다가 하나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비함수를 넣을 때는 내용을 2개 넣어서 인자를 2개 넣어서 실행을 시켜야 되고 그 들어온 내용 중에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줄에 실행이 될 테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줄에 실행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B라는 함수는 인자가 2개 필요한데 인자를 넣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오류 메시지에서도 나오죠. 2개가 미싱 됐다고.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100, 200.
하나만 넣어도 안 돼요. 또 오류가 납니다. K가 없다고.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B 함수를 실행시키면서 100이랑 200이라는 값을 자동으로 여기에 대입을 해주고 얘네 자리는 우리가 밑에다가 써놨죠. 그래서 100, 200이 잘 들어간 모습입니다. 확인 잘 되셨죠? 그래서 인자에 대한 내용 알고 있고 함수 실행할 때 이제 인자 잘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결과값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인자가 있게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우리가 이제 뭐 단순히 지금 프린트만 가지고서 이제 연습을 해보고 있으니까 사실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계산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계산하는 결과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도 볼게요. B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인자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필요하고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A랑 A를 곱하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나오지도 않죠. A랑 이제 곱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B가 아니라 C라는 곳에다가 이 값을 저장을 해볼게요. C라는 변수에다가 이거를 저장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5를 집어넣고 B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니까 A 자리에 5가 들어갈 테고 5 곱하기 5 해서 C에 저장하고 return C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프린트도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25라는 값이 잘 나왔나요? 그죠? 이걸 한번 없애볼게요. 리턴 C를. 값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죠. 다시 되돌려서 리턴 C를 있게 하면은 25라는 값이 나옵니다. 리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내용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함수 안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실행을 할 텐데 그 함수가 이제 끝난 결과값이 무엇이다 라고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볼까요? B는 A 더하기 A를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시킵니다. 25가 나오죠. 분명 B라는 값에는 A를 두 번 더한 값이 저장될 거예요. 10이라는 값이. 하지만 결과는 C만 보여줬죠. 25만. 여길 B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0이 나오죠. 좀 와닿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인자가 없는 함수, 인자가 있는 함수, 그리고 결과값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 사용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려 볼게요.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라고. 자, 우리 삼각형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삼각형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시키겠죠. 여기에 이제 인자가 뭔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겠죠.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고 실행시켜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드는 거 def 쓰고 함수 이름 인자가 뭐 들어갈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함수 실행시키는 부분은
이제 함수의 이름 적어주고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에 딱 맞게 인자를 준비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실행시키는 거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인자로 뭐가 들어가게 될지 한번 잘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면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